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들 한번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종목들은 4종목이고요. LG이노텍과 빙그레 그리고 오이솔루션과 LGU 플러스 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DB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LG이노텍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릿 고개를 겪지만 올해는 더 심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223억 원가량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LG이노텍이고요. 상반기에는 또한 계속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1분기의 시장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80억 원입니다. 해외 전략 고객 부진에 따른 광학솔루션의 매출 감소로 영업 적자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광학솔루션은 1분기에 전분기 대비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3%가량 매출 감소 또한 예상됩니다.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HDI는 매출 감소가 커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상반기에만 400억 원가량의 전사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데 18년 상반기는 302억 원가량 영업 흑자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이 급반등에 나설 전망입니다. 해외 전략 고객의 트리플 카메라 도입에 따른 ASP 상승 그리고 물량 증가로 인해 카메라 모듈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전사의 실적 개선을 이끌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블렌디드 ASP는 2분기에 22달러에서 3분기에 45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인데 변수는 새로 시도하는 제품에서 수율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될 것이라고 리포트는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2조 원 이상의 광학솔루션 매출이 기대가 되면서 이로 인해 가장 실적이 좋은 분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한 2019년 영업이익을 7.6%가량 하향 조정해준 리포트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26.2%가량 상승을 하면서 상반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실적 상향 없이 목표 주가만 조정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고 리포트는 자세한 내용까지 밝혀줬습니다. 네, LG이노텍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이노텍 주가 흐름 보게 되면 파란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1.42%가량 주가 빠지면서 1,500원 정도 주가 내려갔고요. 10만 4,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LG이노텍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빙그레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1분기 기저효과에 따른 이익 개선 전망이라는 제목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723억 원 그리고 106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우려된 바와 같이 바나나 맛 우유와 커피 등의 음료 매출 활성화 측면의 마케팅 비용과 물류비 등 비용 지출이 좀 확대됐고 전년의 실적 호조에 따른 직원 성과급 지급이 예상보다 좀 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76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냉동밥과 젤리 등 상품 비중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부진했던 작년 1분기의 실적이 기저효과로 작용해줄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1분기에 냉장 부문 매출은 2.9% 늘어난 1,095억 원까지 예상됩니다. 마케팅 비용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부문 매출의 41.6% 비중을 차지하는 바나나 맛 우유의 가격 인상분이 2월부터 반영되고 흰우유의 실적 개선으로 이익 감소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전망입니다. 바나나 맛 우유의 매출이 지난 3년간 정체 국면이었지만 올해 가격 인상 효과로 관련 매출이 약 4%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작년 2, 3분기의 폭염 수해로 빙과류 판매 실적 개선이 컸음을 상기하면 올해 이익 개선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바나나 맛 우유 등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 및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에 따른 ASP 상승 효과로 7.4%가량의 이익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85,0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리포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빙그레 종목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빙그레 종목 현재가 체크해 보게 되면 0.69%가량 하락을 하면서 500원 정도 주가 낮아졌습니다. 71,9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빙그레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오이솔루션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종목이고요. 오이솔루션은 광신호와의 전기 신호를 서로 변환해주는 모듈인 광트랜시버 전문 업체입니다. 통신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광통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광트랜시버의 역할 또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매출액 약 8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약 2억 원, 그리고 순이익 26억 원가량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 주요 고객사양 5G 관련 장비 매출 발생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 5G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사 또한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이 시작됐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일반 트랜시버와 달리 소프트웨어 기능이 가미가 되어 있는 고효율 제품인 스마트 트랜시버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올해도 훈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절반 수준인 약 400억 이상의 매출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5G 통신 서비스 구축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고객사양 매출이 실적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종목 관련 리포트 한번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3%가 넘게 올라가면서 거의 4% 가깝게까지 상승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8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2,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오이솔루션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LGU 플러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높은 성장성이 지속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 수준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은 대체로 예상 수준으로 추정되고요. 매출액은 예상치와 비슷하겠지만 영업이익은 1,888억 원으로 6.9%가량 하회를 할 전망입니다. 컨센서스의 일부 회계 변경 전 기준의 추정치가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이 매출 증가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또한 LG 플러스는 통신 3사 중에 성장성이 가장 높은데요. 먼저 5G 시대에도 우월한 마케팅 역량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가입자의 점유율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년간 이동통신 가입자 및 매출의 점유율이 각각 0.9%포인트 그리고 1.1%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의 점유율도 각각 2.4%포인트 그리고 1.2%포인트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5G는 서비스 초기에 AR과 VR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개인 이용자를 공략할 계획이어서 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둘째로 IPTV는 M&A 및 제휴로 성장 여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8년 11월부터 IPTV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가입자의 증가세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2019년 2월에 CJ 헬로의 인수를 의결했습니다. 인수로 유료 방송 점유율이 11.7%에서 24.5%로 상승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5G의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정체될 전망이지만 20년부터는 매출이 크게 늘고 수익성도 호전될 전망인데요. 19년과 20년에 유형 무형자산의 상각비가 5G 서비스로 각각 11.7% 그리고 6%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2019년 영업이익은 5G 관련의 상각비 증가로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20년과 21년에 서비스 매출액이 5G로 3.4% 그리고 4.6%가량 증가를 하면서 비용 증가를 상쇄해 영업이익이 7.1% 그리고 18.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LG플러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게 되면 0.66%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0.3%대까지 좀 상승폭을 좁혀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15,15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LG유플러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4종목 확인해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력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장 특징주 오늘도 한번 4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라운시큐어 종목입니다. 삼성이 다른 블록체인 간의 연결을 시도한 끝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라운시큐어가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라운시큐어 현재가 보게 되면 7.35%가량 올라와 주면서 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91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라운시큐어 종목이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업인 삼성 SDS가 폐쇄형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만 항만과 함께 한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3건에 대한 정보를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에 기록한 뒤 개방형 블록체인 이더리움으로 전송한 것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연결형 서비스들이 블록체인 대중화를 안착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라운시큐어는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보안 솔루션 사업 파트너로 갤럭시 S10은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를 지원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서비스들의 개인키를 삼성 녹스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탑재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손 FNG 종목인데요. 중국 내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해당 종목이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역시 확인해 보시죠. 우리손 FNG 확인해 보겠습니다. 9.63%가량 올라와 주면서 거의 10% 가깝게 올라와 준 흐름이고요. 18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0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우리손 FNG 종목이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형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현지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100만 마리에 달한다며 돼지 공급이 제한되면서 중국 내 돼지고기의 가격은 20%가량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돼지고기 공급업체들은 인상 가격의 수혜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우리손 FNG와 이지바이오 기업 등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베터 골 형성 촉진제 개발 성공 소식에 셀리버리 종목이 오늘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셀리버리 현재가 보겠습니다. 20%가 넘게 올라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3,1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76,9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오늘 바이오베터 고령성 촉진제 CP-BMP2가 지난 2년간 후보물질 도출 연구개발을 마친 후 중기부의 최종평가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성공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에 개발 성공한 촉진제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한 플랫폼 기술인 TSDT를 적용해 세포 조직 투과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체 내에서 안정하고 기존 BMP2 단백질 대비 저용량으로 뼈 골절 주변에 주사로서 CP-BMP2 단백질이 골절된 뼈에 직접 전송되며 무엇보다도 운반체와 외과 수술이 필요 없고 저용량으로 복수의 주사 투여가 가능하다고 장점을 설명해 줬습니다. 네, 이어 오늘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인데요. 한중 항공 노선이 증편된다는 소식에 해당 종목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글로벌 텍스프리 현재가 보겠습니다. 3.37%가량 올라와 주면서 14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66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의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여객은 주 548회에서 608회로 60회, 그리고 화물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등 총 70회 비행기가 증편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현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다운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3호입니다. 3호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582억 원 규모의 답심리 제1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원풍물산입니다. 원풍물산은 미국 제약사로부터 주식 71만 주를 약 11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 후 원풍물산의 지분율은 3.91%입니다. 계속해서 한솔재지 보겠습니다. 한솔재지는 18일 태림 포장 및 전주페이퍼 인수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업 확장을 위해 해당 업체 인수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프랑스 업체인 테아 오픈 이노베이션과 검성미의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약 807억 원으로 2017년 매출액의 32.9% 규모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3호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2.09% 상승하며 1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풍물산입니다. 2.94% 상승했습니다.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솔재지입니다. 한솔재지는 11.29% 낙폭 시현하며 현재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16,5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올릭스입니다. 1.28%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69,4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오티스입니다. 네오티스는 중국 자동차 부품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10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5.3% 규모입니다. 네, 이어서 STX입니다. STX는 운영자금 100억 원 조달을 목적으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금 3호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모두 5%며 사채 만기일은 2049년 3월 18일입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텍코리아입니다. 캐스텍코리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터보차저 업체 게릿 어드밴싱 모션과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499억 원으로 2017년 연결 매출액의 23.8% 규모입니다. 네, 이어서 DENT 살펴보겠습니다. DENT는 LG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과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57억 원으로 2017년 연결 매출액의 3.14% 규모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오티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3.58% 상승했고요. 4,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TX입니다. 0.61% 상승하며 1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캐스텍코리아입니다. 1.54% 상승했고요. 주당 60원 오른 3,94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ENT입니다. 0.89%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7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고요.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확인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9일부터 있을 미국 FOMC 회의에 대한 내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그리고 자산 규모 축소, 세부 사항 등이 언급될 전망입니다. 3월 FOMC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채울지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시됩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반영된 FOMC 결과는 98.7%로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FOMC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의 전망치 역시 현재의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와 자산 규모의 축소 방향인데요. 최근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연준의 금리 점도표는 변경이 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기준금리 인상 예상 횟수가 하향 조정되면 연준의 시장 친화적 기조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연준은 이번 FOMC를 통해 경제 성장률 및 금리 전망 하향 조정에 따라 점도표를 내려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낮추는 완화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이에 따른 3월 FOMC의 결과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연준이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연준이 온건한 입장을 다시 천명하는 가운데 점도표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3월 FOMC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에 힘을 실어주면 국내 코스피지수 반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맞췄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16% 상승했습니다. 3.38포인트 올랐고요. 2179.49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빨간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0.64% 올랐고요. 4.77포인트 상승한 753.13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양장시장 모두 오늘 빨간불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1,873억 원, 외국인이 452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요. 기관이 2,259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217억 원, 기관이 181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559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482계약, 기관이 2016계약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홀로 1653계약 매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보가 상한가 들면서 6,850원 올랐습니다. 29,7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다음으로 광전자가 540원 올랐습니다. 23%의 급등세 시현하며 2,68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LS 네트워크스입니다. 495원 올랐네요. 16.61% 상승했는데요.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오늘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3,475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12.5%라는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650원 오른 5,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솔재지가 가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11.02%대 낙폭 시현했고요. 2,050원 떨어졌습니다. 16,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LG 이노텍입니다. 6,000원 떨어졌네요. 5.66%대 파란불 들어왔고요. 10만 원에 장을 마감한 LG 이노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정실업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장을 마쳤고요. 주당 1,200원 떨어졌네요. 5.57% 낙폭 보여줬고요. 2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810원 오른 3,5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트로 메딕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360원 올랐네요. 5,9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지어소프트입니다. 23%대 급등세 시현했고요. 1,140원 올랐습니다.
6,0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소리바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파란불로 장 마쳤지만 오늘 급등했습니다. 21%대 급등세 시현했고요. 213원 오른 1,2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종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요, 스카이문스테크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830원 빠졌습니다. 1940원에 장을 마친 스카이문스테크였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트론입니다. 5,42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28%라는 급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장을 마친 라이트론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파인넥스입니다. 주당 265원 떨어졌네요. 25% 후반에 급락세 시현했고요. 755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CT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장 마쳤고요. 16%대 초반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4,2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상승세 컸던 업종으로는 운수 장비 업종이 보입니다. 1.77%가량 올라와 주면서 2%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강세 흐름까지 시현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현대위아와 인지컨트롤스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계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39%가량 올라와 주면서 1%대 초중반의 강세 흐름까지 이어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HSD 엔진과 현대 엘리베이터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세 많이 나와주면서 5%가 넘는 급등 흐름까지 시현했던 두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종 보겠습니다. 1.07%가량 올라와 주면서 1%대를 넘는 상승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LS 네트워크스가 16%가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갔고요. 무려 6거래일째 상승 흐름까지 기록했습니다. 다음 신세계가 7.67%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증권업종입니다. 1.03%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고요. 비금속 광물업종 또한 1%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빨간불 크게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2%가 넘게 빠지면서 2%대 초반의 하락 흐름까지 시현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가 있었습니다. 각각 2.68%, 1.27%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이 좀 크게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종이목재 업종입니다. 1.08%가량 하락을 하면서 1%가 넘게 하락한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한솔재지가 11%가 넘게 빠지면서 급락했고 모나리자 또한 1.91%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컸던 업종으로 오락문화업종이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82%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ESA가 5.56%가량 올라와 주면서 오늘 호조세 시현했고 파라다이스 또한 강세였습니다. 5%가 넘게 올라가면서 빨간불 역시 크게 들어왔던 파라다이스 종목이었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2.09%가량 올라와 주면서 2%대 넘나드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1.62%가량 빠졌고요. 다음으로 통신 방송 업종은 1.31%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호네어 3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